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크TV 운영하고 있는 김연중입니다. 제가 토크TV에서 주로 업로드하고 있는 부분은 영어 공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영어 성경을 오랫동안 올렸었죠. 그러나 제가 최근에 거의 한 5, 6개월 전쯤부터는 앵무새 생활영어 여기에 더 비중을 두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이유는 제가 이따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영어 공부를 왜 적극적으로 했는가,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가. 자, 이런 얘기부터 좀 하죠.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를 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에는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죠. 해서 이제 하는데 과거에는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그 이후에도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영어가 되나요? 영어가 안 되죠. 저도 늦게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매진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대학원에 가면은 첫째 종합시험이 있습니다. 종합시험이 있고 석사과정부터는 원서도 읽어야 되고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영어를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영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학원을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영어를 못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대화 위주로 영어 하는 거를 좀 선호했어요. 과거에부터. 그런데 제가 동국대학교 석사과정을 진학을 하면서 여기에서 좀 더 영어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영어는 내가 꼭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경쟁만 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영어를 꼭 더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과목이 이 영어 과목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는 요 근래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안 되는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요 근래 그런 것들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일단 대학원에서는 영어 회화라든지 이렇게 라이브 잉글리시를 필요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원서를 일단 봐야 되고 또 종합시험을 패스를 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센텐스라든지 단어, vocabulary 이런 것들을 많이 습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미리 해두지 아니하면 상급 학교 지나갈 때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재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재력,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를 마치고도 제가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성적이 특별하게 뛰어난다든지 또는 영어 성적으로 영어 특기생으로 해서 또 강의를 영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의 특기를 발휘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방법을 미리 알고 했다면은 저는 아마 더 업그레이드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신분 상승이나 이런 것이 지위가 올라가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죠. 저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저는 은총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부터 석사, 박사 과정을 받고 마치고 그리고 성결대학교
도시지역 확보,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영어를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고, 또 여기서 겸임비서를 할 때에도 영어 과목을 제가 원서를 지도를 했어요. 제가 실력이 뛰어나서만 이렇게 꼭 지도를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영어를 어쨌든지 지속적으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영어 공부를 끊임없이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체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점차 생각한 건 영어를 라이브 잉글리시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도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인데, 공부를 가장 영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뉴스위크지를 읽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이런 방법인데 뉴스위크지를 읽기 전에 다른 방법을 먼저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뉴스위크지를 구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어려웠고, 또 뉴스위크지를 볼 정도면은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제가 축적해 놓은 것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바로 들어가기가. 그래서 이제 그 이전 단계로서 뭐 한국에 있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즈 헤럴드, 코리아 헤럴드 뭐 이런 등등, 이걸 계속 읽고 가지고 다니면서도 읽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폼은 잘 잡은 거죠. 계속해서 읽어야 이게 영어 공부가 잘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이후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읽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읽는데 너무 치중을 하고 듣는 공부를 하지를 않았다. 소홀했다. 여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생을 하려면은 별스럽게 다 고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 깨달은 이런 저희 정보, 지식, 또 전략, 이런 것들을 전부 총합을 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한 5, 6개월 전인데요. 자,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걸 버려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성결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마치고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영수 전문 학원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보습학원도 했고,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 영어를 학부모님들도 중요시 하죠. 그래서 학부모 상담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하는 말씀이, 영어 문법 가르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법을 위주로 해서 공부하는 걸 선호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그 학부모님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영어 가르치는 과정이 문법 위주로 해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학원 위주로 흐르다가 보니까 주로 가르치는 게, 학원 강사들도 문법을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그것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학원 다닌다고 하면서 한번 저도 가봤어요. 학원을 가봤는데, 그 강사 선생님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문장이. 그리고 뭐 수동태다, 능동태다, 뭐 주어다, 동사다, 뭐 목적어다, 보어다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그 마인드에, 그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야, 이거 버려야 돼요. 영어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잘못된 관습, 그리고 해오던 방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말 배울 때 문법 먼저 배우고 아이들 말 가르치나요? 그냥 엄마, 아빠, 이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면서 이거 가르치잖아요. 그 말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외국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뿔 달렸거나
뭐 덩치가 너무 크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를 배우는 데는 문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더 과거에 또 올라가면은 발음기호가 있었어요. 발음기호도 시험에 나오고 참 묻지 못할 이런 광경이었는데요. 지금 영어를 우리가 리스닝이나 히어링을 할 때 외국인들 발음도 들어보면은 발음기호대로 발음이 되냐고요. 물론 원칙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거의 그 발음기호대로 발음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러나 시험은 발음기호 그거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득점을 하는 거였죠. 그런 식의 영어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특히 라이브 잉글리시, 프랙티컬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다이얼로그 이런 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영어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도 영어가 진전이 없는 거죠. 뭐 15년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배워도 그때까지 저도 무효였어요. 무효. 똑같은 입장이었고 그 학교에서 점수 득점하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학부모들이 우리 아들 영어 100점 가지고 왔어. 자랑하죠. 그거 잘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100점 맞으면은 문제 풀어가지고 100점 맞은 거 아니에요. 뭐 전치사가 뭐가 들어가느냐, 뭐 과거분사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데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거리적거리기만 해요.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과거의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문장을 많이 외우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저도 잘못된 방법을 고집을 했었습니다만 7, 8년 정도 그러다가 불과 한 2년 전쯤 2, 3년 전쯤밖에 안 돼요. 이 읽기, 리딩만 해가지고는 영어가 안 된다. 읽기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 자, 그 결론은 읽기도 해야 되지만 읽기가 수월하고 또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회는 영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어요.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 읽기 치중하는 것보다도 듣기 또는 리스닝 내지 히어링을 적절하게 많이 활용을 해서 그리고 이게 된 다음에 읽기로 나간다든지 동시통역 방식, 쉐도잉 이렇게 나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영어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공부 잘한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자, 수학 잘하는 아이가 영어를 잘할 것 같다. 그거 관계가 없어요. 제가 학원도 운영하고 저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에 의하면은 저 수학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별로예요. 수학을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어는 재미가 있어요. 뭐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영어 시간만 되면 재미있고 선생님이 뭐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얼른 마치고 반대어가 뭐냐 그러면 또 마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어감이라든지 음감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름대로 먼저 좀 앞서가지 않았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저한테 몸에 배서 지금까지 영어 가지고 이렇게 입씨름을 하고 씨름을 하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손해본 것 같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러나 저는 손해본 게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영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영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영어를 많이 습득을 해서 또 유리하게 영어를 한다면 외국 관광객들도 와서 불편하지 않죠. 뭐 간단하게 길 물어본다든지 또 안내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한국 가면 영어가 된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그 옆에 뭐 말레이시아 이런데 이런 나라들이 영어를 한국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한국이 지금 유학을 갔다 온 분들이 많고 이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영어를 좀 더 라이브 잉글리시, 프랙티컬 잉글리시로 전환을 해서 득점 위주의 영어보다도 정말 실생활에 맞는 생활 영어를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변모가 된 거죠. 또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영어를 해야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많은 여러 영어 매니아들이 영어를 잘해서 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을 때 불편하지 아니하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도 대한민국보다는 더 선진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의 정보를 우리가 체득을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세계인들과 호흡을 맞추고 이러기 위해서도 이런 영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영어를 하나의 승부수로 제가 던진 거예요. 영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기 때문에 영어라도 잘해서 영어로 성공을 거둬야 되겠다 이랬던 거죠. 근데 아쉽게도 제가 전략적인 미스를 범한 겁니다. 자, 전략적인 미스는 잠시 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아까도 비춰졌습니다만은 이제 또 얘기를 해보고요. 자, 영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수학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수학 잘한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 잘한다고 영어 잘하느냐? 조금은 연관이 있어요. 이건 음감이라든지 이런 걸 살리기 때문에, 액센트 또는 뭐 억양, 또는 이렇게 그 영어에 대한 감각, 센스 뭐 이런 걸 어쨌든 그냥 공식 풀듯이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 배우듯이 자꾸 반복해서 하고 책을 읽고 이런 방법들을 하면 돼요. 제가 외국에 한국인 2세, 3세쯤 되는 분들이 한국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 여기 유학생들이 많이 있죠. 또 교수 이런 분들도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왔고, 학위는 따가지고 왔습니다. 교수 생활도 하시고.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느냐? 유창은 천만이고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세미나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데도 질문을 제대로 못 한다니까요, 영어로. 자, 그래서 통역을 대동해가지고 하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렇게 영어를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잘못 체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분은 뭐가 다른 거죠. 자,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화장실에 갈 때도 30분씩 신문을, 영자신문을 보고 읽고 그랬어요. 자, 저도 영자신문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이런 영어를 할 수 있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방법으로 영어를 해야 하나? 여러분들 영어 잘하는 분들 보면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어떤 영어 잘하는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느냐? 학원 강사가. 자, 이분이 이런 얘기, 학원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학원 강사. 이분이 영어 강사를 뽑는다고 해서 자기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불합격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고 원장님한테 따졌다고 그래요. 나 테스트도 해보지 않았잖느냐, 오리엔테이션 해봐야 되는데, 응? 이런 걸 해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불합격을 시킬 수가 있느냐. 내가 지방대학 다닌다고 해서 불합격 시킨 거 아니냐. 너무하다.
따졌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장이, 그 학원 원장님이, 그러면 와서 한번 만나자. 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분을 합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만의 특이한 영어 방법을 활용을 했어요. 자, 그분이 이제 공개를 안 한 건데 딴 사람들한테 저한테만 공개한 겁니다. 특급으로. 자, 이분은 이렇게 길 가면서도 워킹 on the road 길 가면서도 영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Think about the future state, anything. 뭐 이런 식으로 내일의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뭐 사고를 한다든지, 예? 오늘 있었던 일, 뭐 today's plan 또는 뭐 today's meeting, 뭐 today's appointment, 뭐 이런 거 있죠. TV news announcement,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영어로 자기가 release 뿜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로만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거를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프랙티컬 잉글리시를 실현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영어가 자기는 되더라. 이런 거죠. 항상 생각하는 거 영어적인 마인드죠.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냉장고에 뭐 sardine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냉장고가 뭐 정어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저 위에 계신 저 신정도 되는 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항상 영어적인 마인드 가지고 뭘 생각하고 사고하고 영어를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영어를 접목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국어를 잊어버리다시피 하고 영어로만 생각을 하고 영어로만 자꾸 뭐라 그래요? 혼자 독백 하는 거죠. 독백. 그러니까 이게 셀프 잉글리시를 하고 우리가 뭐 보통 저도 독학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셀프 잉글리시를 스스로 한 거예요. 자기만의 마인드를 가지고 방법으로. 자, 이렇게 공부한 분이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보다도 더 영어 공부를 잘하더라. 자, 이런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그분한테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자, 또 한 번 어떤 분이 있었느냐면은 국내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도 교수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오로지 영어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서 홍콩대학교 교수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도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진 못했어요. 제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내에 영어 잘하는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국내에서만 공부해가지고도 동양에 있는 홍콩대학교를 갔다. 그냥 홍콩 놀러 간 게 아니고 대학교에 교수로 간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이분이 영어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대학에서 뽑을 때는 그냥 어떤 독해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문법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라이브 잉글리시 렉처를 할 수 있느냐? 네?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떤 전문 과정 과목을 영어로 렉처를 할 수 있느냐? 렉처 투 플로어에 있는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느냐? 영어로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나오는 그 레벨의 교수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이 지원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내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는 건 그분의 영어 실력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아주 더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이분을 선택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듯이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방법만 잘 알고 끊임없이 꾸준없이 한다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방법을 다 지금 제가 릴리스 to you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결대학교 겸임교수를 마치고 학원할 때 학생들 영어를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전부 문법으로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뭐 가려놓고 브레이킹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전치사 넣기라든지 뭐 접속사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러나 이제 저는 달리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좋은 영어 습관을 길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짧은 동화라든지 또는 그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그 프로비전이죠. 쏘아주는 거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스크린도 설치하고 그야말로 스크린 영어를 제가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했는데 제가 이 스크린 영어에 대한 얘기는 그때도 들었습니다. 과천 지역 정도에서는 스크린 영어를 가지고 상당한 그 호평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군포 지역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잘 접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한 번 읽고 한 번 듣고 영어 다 했어요. 이런 정도니까요. 그러면 이게 스크린 영어로 해서 잘 먹히느냐 하는 문제. 과천 지역에서는 잘 됐어요. 여기서는 그게 어렵더라. 그리고 학생들 수준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머리가 쥐가 나는 거죠. 뭐 수학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뭐 평균적인 학생들 이상 같으면 좀 괜찮았는데 나름대로 제가 좀 뭐라 그럴까 레벨이 좀 낮은 학생들은 이걸 스크린 영어를 따라가는데도 어렵더라. 이런 또 애들이 재미는 느낍니다. 영어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걸 영화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방법이죠. 근데 이걸 멈추고 반복해서 너희들이 따라서 하고 반복해서 단어를 쓰고 센텐스를 쓰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인상을 쓰는 겁니다. 영화만 보고 가겠다. 그럼 뭐예요?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냥 꽁 알만 먹고 가겠다는 거죠. 예? 이게 영어가 되냐고요. 이게 어렵죠. 예.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그 당시에도 영상 영어라고 해서 25번을 반복하게 해줬는데요. 아이들이 상당히 지겹게 생각을 해요. 이 프로그램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왜 그냥 반복을 해야 영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라든지 40인의 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를 제가 비디오로 가져와서 이제 스크린에다가 틀어주고 했는데 그 과정은 좋아해요. 애들이 그 영어 시간에 되면 깜깜하게 해놓고 영화관처럼 만들고 보니까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그 영화만 보고 애들이 가면은 영어 공부가 그렇잖아요.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멈추고 단어를 써라. 5번, 10번 써라.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해라. 애들이 입을 뻥끗 안 하죠. 그리고 또 웃기는 건 애들이 입도 뻥끗 안 하는 아이들이 저쪽 들어옵니다. 선생님이 야제 놓는 거죠. 팍큐 이러고 앉아있고 못된 것만 이거 못된 버릇이죠. 써노비치 이러고 있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래도 애들 요새 통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저도 그게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을 다른 이렇게 벌을 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가리키는 방법이 지역 수준에 맞아야 된다. 이제 이런 그 당시에 느낌은 그랬어요. 수준이 맞고 그랬으면 스크린 영어라든지 이렇게 보면서 반복적으로 그냥 보고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복을 5번, 최소한도 10번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센텐스를 10번 듣는다든지 또는 단어를 10번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애들이 단어 한 번만 쓰고 다 했어요 그러고 손 들고 있으면 이게 영어가 되겠냐고요. 이게 안 됩니다. 천하 없어도. 우리가 그런 분들 많이 말씀 들어봤잖아요. 아빠 엄마 이걸 하는 데는 이게 내 뇌에 세뇌가 돼서 여기 축적이 돼서 자연스럽게 품어낼 때는 몇백 번을 했겠어요. 수도 없이 했죠. 그래서 언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게 내 몸에 축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제가 그걸 깨달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못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게 영어를 배우게 할 수 있느냐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했는데 저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먼저 몇 년 동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 공부를 저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 성경 가지고 공부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예? 많이 있죠. 자, 제가 그 어떤 동네에 있는 분들한테 이래요. 제가 프로그램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저씨가요? 그래요. 근데 아저씨라고 못할 건 없죠. 저는 준비를 계속 해왔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해왔지만 28년을 방법이 잘못돼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불과 한 6개월 전쯤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앵무새 생활영어를 만든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프로그램을 모든 유저들이 공부를 하고 그분들한테 제 재능 기부를 알려도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멘토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그 성결대학교에서 대학교에도 다니고 강의를 할 때 그 대학교에서 문한배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굉장히 감명 깊은 게 제가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중에서 영어 공부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을 자기가 봤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집에 대청마루에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옛날에 보면 하늘 천 따지 뭐 이렇게 가무련 누로황 뭐 이렇게 천자문을 읽는 거 있죠. 이런 방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분도 그 어렵다고 하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큰 소리로 읽었다. 근데 그분이 영어를 제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큰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단어, 어휘 뭐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무조건 저도 읽었어요. 목사님 말씀만 믿고. 그런데 이 신기한 건, 3년, 읽는 게 한 3년 정도 걸렸는데요. 다 읽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어휘라든지 뭐 단어 이런 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나왔던 단어가 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공부하기가 좋잖아요. 거기. 또 옛날 고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아담 레어유 뭐 이글스 앤 더 스카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조용기 목사님이 잘 쓰시던 독일 가서 강의하시던 이런 건데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주 쉽게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강의 잘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강의를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가들, 프로페셔널한 분들의 하나의 이제 특성인데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30년 넘게 해온 이런 재능 기부를 이게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저도 공부를 하고 이게 유저들한테 릴리스 하는 거죠. 스트레티지 릴리스 이거를 공표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제가 저 경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만은 5번을 각 절마다 5번씩을 반복을 하고 한 번은 풀로 했어요. 그럼 전부 6번이 되는 거죠. 그 6번을 하면 웬만하면은 한글로 먼저 한 번 읽고 이거를 들으면은 감이 팍팍 올라오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 6번 들을 때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도 안 먹어본 것보다 먹은 분들이 더 고기 맛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씹을수록 맛이 더 납니다. 그냥 삼켜보세요. 맛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음식이든지. 이걸 자꾸 씹고 맛을 느끼고 거기에 스카치라든지 이런 것도 살짝 이렇게 걸쳐야지 그냥 마셔보세요. 아무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거와 똑같이 조금 마시면서 음미해가면서 향 맡고 이래가면서 이렇게 영어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영어 성경 지금 구약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2년은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 게 읽는 걸부터 시작하면 2000년부터 했고, 이걸 올리는 거, 업로드한 거는 약 한 5년 전부터 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셀프 잉글리시가 아닌 네이티브 스피커가 동원돼 가지고 한 거는 약 한 3년 전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은 걸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대지를 쓴 뭐 박경리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장편 소설을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세인트 어거스트라는 분이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로마 시대 때 얘기입니다만은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저도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30년 넘게 영어 공부를 했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왜? DNA가 다르잖아요. 그분들 DNA하고 우리하고 DNA가 달라요. 단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뜻과 대화가 통하면은 영어만 되면 돼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너 영어 잘한다 하면은 뭐 좋아하는데 좋아할 거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 영어 하는데 너 한국말 잘한다 이런 소리 들었습니까? 외국인들한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할 때 외국 사람하고 똑같이 못하는 건 당연해요. 단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따라가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테이션이라고. 모방한다, 벤치마킹한다. 이렇게 해서 나가주고 그 사람들하고 뭐 영어를 대화를 통해서 뜻을 전달하든 뭐 제스처를 통해서 전달하든, 그렇지만 그래도 저 좀 세련된 방법으로 이렇게 서로 컨버세이션 하면서 이렇게 스피킹하면서 스피킹 투 스피킹 하면서 의사 전달을 하면은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한 끝에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불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6개월 됐어요. 앵무새 생활영어, 그 이름하여 앵무새 생활영어인데, 이 프로그램은 정말 제가 전 국민들 그리고 영어를 원하는 분들한테 정말 선보여도 되겠다. 스트레치 릴리 전략적인 부분을 공표해도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0회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서울 지역 할 때는 추억의 초등학교, 추억의 모교 방문 이렇게 해서 학교 이미지를 넣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 지역 할 때 아파트를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파트 이미지를. 그래서 경기도 할 때는 아파트 이미지를 제가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차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 하나 정도를 전통 문화라든지 이거를 유명한 관광지를 소개하면서 나가니까 전국에 226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관광지 전통 문화를 지키고 있는 데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데가 없는 데는 최소한 한 개 정도는 각 고장의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예. 이건 뭐 국내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선능이니 뭐 선인능이니 뭐 이런 쪽 거기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잖아요. 이게 하면서 저도 문화재 공부도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 번씩 찾아가 볼 수 있게끔 제 프로그램만 보면, 그리고 뭐 우리 각 지역에 사는 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하나씩 관광 문화 전통을 이게 소개하고 있다. 나쁠 건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때 센텐스의 주제가 되는 것들을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 같이, 자, 9개, 10개입니다. 제가 패러그래프가 10개인데 하루에 10개인데 대화식으로 2문장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20개 문장인데요.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대의 트렌드에 맞게 아저씨가 좀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뭐 꼰대 같다 그러는데 아니 저는 꼰대 같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현대 트렌드에 맞게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맞춰서 대화, 컨버세이션도 해줘야 된다. 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저희 토크TV의 앵무새 생활 영어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 좋아요 또는 구독도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그냥 단순하게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만들면서 저 나름대로의 퍼포먼스가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엘 하 19장을 했으면 이걸 공부를 다 끝나고 에필로그를 촬영을 해서 생방송으로 내보는 거죠. 동시에 내보내는 거죠. 공부를 한 걸. 자, 이런 방법으로. 자, 유튜브에도 그런 방법을 해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유튜브에는 이제 기술적인 제약이 있고 좀 더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앵무새 생활 영어도 그렇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방법이 적용하기에 괜찮으시다면, 공부하기에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공부하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